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금 오전 11시를 막 넘기고 있는데,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결국 169석의 민주당 의원들의 손에 달렸고, 그 중에 28명만 동의안에 찬성한다면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오늘 이 순간에는 이걸 섣불리 짐작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오늘이 체포동의안이 표결되는 오늘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니까 그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에게는 오늘이 운명의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을 잘 넘기면 앞으로 순차로 오는 사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계속해서 부결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어떤 희망을 가져서 오늘은 일단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야 나의 앞으로의 운명이 잘 열릴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168명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오늘 운명의 날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운명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이 선택의 날이에요. 선택. 동의안에 찬성하느냐, 동의안에 부결시키느냐 하는 선택의 날이다. 이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이재명 의원의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지 못하게 이렇게 그에게 기회를 준다. 그리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런 기회를 준다. 이러면 운명의 날을 맞이한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의 168명 여러분들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동반 추락하게 된다 이거야. 그런데 오늘 선택을 체포동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부결하게 되면 민주당 의원 168명 여러분들은 독자적 길로 갈 수 있다 이거야. 독자적 길로 갈 수 있다.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가 많다 이게. 그 이재명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지도 체계를 수립해 가지고 정당의 지지율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민주당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주일에 이재명 대표를 앉혀놓은 자리에서 권노갑 상임 고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다음번에는 이게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으니 이번에 부결이 되더라도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라. 이 말은 사실 이재명 의원에게는 아주 끔찍한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부결하고 또 계속해서 오는 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되면 당신 꼴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참에 대표직을 내려놓고 법원에 출두하라. 이런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면전에서 권노갑 고문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어땠는지 들리는 소문은 없습니다만 아마 본인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으라고 생각합니다. 유인태 고문은 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거저 먹으려고 한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그는 몇 군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병행해서 있을 때에 그의 연고지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 경기도를 벗어난 인천의 계양구에
당선이 확실시 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저 먹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 168명을 볼모로 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 그래서 다시 방탄막 뒤에 숨겠다. 이 거저 먹는 일이다. 유인태 고문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70년대 민청학력 사건으로 군법에 의해서 1심에 사형 판결을 받고 그 민청학력 사건 관련자 중에 가장 긴 장기형 4년을 살고 나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정무수석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피부에 와 닿게 이게 쓴소리를 많이 했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즉흥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기자실로 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길을 가로막고 기자실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소신이 뚜렷한 분인데, 이런 분의 입에서 거저 먹겠다 소리까지 들은 이재명 의원, 부끄럽지 않은가 이게? 168명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 81명이 초선 의원이고 그 대부분은 30, 40대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가끔 워크숍도 하고 하는데 지난주 초에는 양평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도 잠시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 워크숍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관한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고, 그리고 이게 끝날 때는 건배사에서 우리 모두 단일 대우로 통합해서 한 길로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중에 대표적인 의원한테 물었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개딸들을 비롯한 이재명 적극 지지층이 만일 이재명 의원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발표하든지 이러면 그냥 문자 폭탄에 견뎌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너 다음에 공천 받겠느냐? 공천 받을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냐 하는 말에 그냥 주눅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민 대표자 회의가 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 회의의 대표로 뽑힌 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 이재명 대표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까지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까지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게 또 된다고 쳐도, 그래, 공천이 두려워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본원적 헌법상 책무를 망각하고 그 국회의원 자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게. 예? 국회에만 들어가면 그냥 세비 타먹고 정치자금 먹고 이래가지고 편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다음 공천 걱정하게 되고 초심은 어디 날려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다음 공천 걱정하고 공천만 잘 받으면 되고, 그러게 되면 그 당이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 그게 젊은 국회의원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말이냐 이 말이야. 오늘 지금 11시 조금 넘었는데 이 박찬종이가 한 말이 지금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죠. 이 벽이 막혀 있어서. 그러나 하늘을 통해서 이런 뜻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의 뜻이 그들에게 쏠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결단해야 돼. 젊은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에게는 오늘 운명의 날이 될지도 모른다.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관계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의원은 계속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법정에 서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 그게 운명이다. 이게 법정에 서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석 달 전에 기소됐지요. 공직선거법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김문기 성남도시개발처장을 모른다고 그 몇 가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 이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가 됐는데, 요게 3월 3일에 첫 본격적 심리가 시작돼요. 3월 3일입니다. 요 사건만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하고 대표직으로 날아갈 일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근데 요 사건만 가지고도 3월 3일이
그동안에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쳐서 3월 3일부터 본격적 집중 심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재판하게 돼 있다고. 그 사건만 갖고도 3월 3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재판을 하니까 다음 주 화, 금 이런 식으로 다시 계속해서 이 결심될 때까지 집중 심리를 하게 되니까 요 사건만 하더라도 재판 출석에 그는 바쁘게 생겼어요. 자,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다 하더라도 검찰은 이걸 기소할 것입니다. 기소하면 그것도 한두 달 뒤에 집중 심리가 되면 그거 가지고 또 다시 재판에 일주일에 2-3번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 안에 결심되지 않다면 이거 겹쳐가지고 거의 매일 법원에 나가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뿐입니까? 그에게 체포동의안 청구 요구가 줄줄이 이어져 있어. 지금 다음 순번으로는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판결하는데 김만배라는 자가 그 고리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을 살려내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나가고 대표도 되고 대통령 후보도 되는 길을 열어준, 저는 이게 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분명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대장동 게이트보다도 더 본질적인 사건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터무니없이 살려주던 대법원 판결을 담합해가지고 그 판결을 유도한 이 사건이야말로 이재명과 관련된 그 모든 사건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거 기다리고 있어요. 대북 송금 사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뭐 사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원적인들 판결 나기 전에라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라도. 이걸 민주당 168명 국회의원들이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 그냥 부결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동원될 생각입니까? 하루살이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국민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입으로 진보정당이라고 그러고 언론에서도 진보정당으로 분류하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뭐 진보정당, 민주당 이런 말은 쓰지 않지만은 그 자신들이 진보정당임을 자임하고 국민의힘당은 보수, 수구, 꼴통 정당이라고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무슨 정당이냐?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을 동경하거나 그 편을 옹호해서 기득권을 발생시켜 그 기득권 위에 국회의원들을 해먹는 퇴보정당이다. 퇴보정당이다. 그럼 한국에 현재는 진보정당 없습니다. 진보정당이 없으니까 뭐 보수정당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자칭 자임해서 진보정당을 하니까 이게 자신들이 망상에 빠져 있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조건 정의롭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 국민의힘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지 않다. 이게 망상에 빠져 있어. 망상에 빠져. 지난 주말에 대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국회 본관 아마 입구에 천막을 치고 거기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농성하겠습니까만은 당직자가 농성하고 의원들이 가끔 방문하고 하는 그게 뭘 거론하는 거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특검하자라고 하는 농성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김용민 의원인가 하는 그 강경파 의원이 일본 중의원이 어떻게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거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고 일본 국회의원도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특검 요구에 그 우리의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진을 올렸다고 그래요. 저는 이거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 일본 국회의원을 왜 끌어들이냐 이 말이야. 김용민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말이야.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같은 강경파들만 내가 대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국민의힘당을 수구 꼴통의 토착 외구 정당이라고 그랬지? 이런 짓을 하는 그대들은 그러면 새로운 친한 외구 정당,
신친 외구 정당, 신친 외구 의원이 되는 순간이다 이 말이야. 김용민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은 황당무계한 게, 뭐 제가 결론 부분에 이해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정권 검찰이 1년 반을 조사를 했어요. 그 투자자 명단에 이름이 있다. 그리고 그 구자가 100명 중에 여러 구자가 사용됐는데 거의 사용이 됐다. 혐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당은 지금 여당이 돼갖고 말을 삼가고 있지. 오히려 국민의힘당이 이재명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화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휘황찬란한 옷을 국고에서 지급된지 안 했는지 그 특검을 국민의힘당이 주장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당 그 주장을 못 하잖아요. 집권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선후 전후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엎는 이런 망동을 하는 일부 강경파들이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다. 오늘 민주당 의원 선의의 다수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한하게 갈 길이 있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방탄 노릇을 할 것이냐 지켜보겠습니다.